아니요. 김영만 의원님. 네. 김광일 대표님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MBK 경영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때 고려아연이었고 또 사모펀드 먹튀 운영에 있어서도 버스 준공영제 얘기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금감 원장님께도 순기능을 제외하고 이런 악질적인 이 한마디로 투자 형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기억. 그때 금감 원장님께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연구용도 발주해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예, 이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지금 홈플러스 임직원이 19,500명 수준이고 입점 기업이 8천여 개, 납품업체까지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혹시 김광일 대표님 홈플러스 회생 이후에 매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상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한테 권리가 없고 회생 계획 법원에 승인받는 거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 영업, 정상 운영하는데 일단은 예. 그러니까 회생 법원에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선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것도 그럼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이 더 중요하겠죠. 그건요. 근데 저희가 어떤 뭐 회생 이후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서 회생을 신청한 게 아니라요. 네. 부도 날까봐 급히 회생을 신청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금융조달 비용이 상승한다고 뭐 예상돼서 기업회생 신청을 좀 했다. 근데 신용등급 하락이 기업어음 발행이나 금융 문제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없다는 것까지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량채로 인정이 되고 이게 기업회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하기엔 인과관계가 좀 약해요. 근데 이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회생 신청을 보면은 자정이 조금 지나서 0시 3분에 하셨어요. 맞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내용 잘 모르세요? 뭐 그날 뭐 밤 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신청서를 준비하고 준비된 대로 넣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맞을 겁니다. 네, 당일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24년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 결정 걸리는 평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개시 결정 받으면서 들은 바로는 하루 만에 나온 게 가장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평균 시일이 47.4일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위기설이 있었던 건설사들도 보면은 신동아 건설이 16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14일, 오늘 얘기 나왔던 삼부토건도 10일 소요됐어요. 근데 어떻게 3일 만에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이 바로 개시 결정을 내리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더 들여다봤어요. 통상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은 사건 배당팀에 접수가 됩니다. 팀에서 재판부로 사건 배당이 되고 재판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대표자 신문 절차라는 이 회생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홈플러스 신청 과정을 보면 자정에 신청한 사건을 바로 사건 배당팀에 새벽 1시에 공식 접수해서 재판부로 넘겨요. 1시간 만에.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몇 시에 인지했는지는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아침에 홈플러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신문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10시에 신문이 열렸죠. 그렇죠? 예, 10시 신문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평균 한 47일이 걸리는 거를 이게 지금 신문이 바로 열릴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뭐 현장에서 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그 심리 절차에 바로 참여를 합니까? 저희 그 변호사님 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준비했고요. 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보통 심리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10시에 결정이 나고 11시쯤인가
심리 참여를 한 거죠, 그죠? 그 부분은 뭐 저희는 그날 경황이 없어서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갔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한 게 있는데 메리츠 금융그룹 주요 채권사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도 회생 신청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보통 기업 회생은 워크아웃 같은 것들 채권자랑 논의하고 진행하죠. 논의하셨어요?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상거래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바로 법원으로 갑니까? 채권자랑 상의도 안 하고. 송구하지만 작년에 팀원 EF 사태를 보면서 부도가 난 다음에 회생하는 건 늦다고 생각했고요. 부도 위험이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메리츠 금융그룹에서 1.2조 원 차입한 거. 이거 고금리 금융부채에 대한 이 차환 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습적으로 신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한 민병덕 의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3월 4일이라는 날이 입점 업체 1월분 판매 대금 지급하는 날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하필 3월 4일에 회생 신청을 또 해요. 이것도 생각한 바 없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송구합니다. 경황이 없고 송구하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면 맨날 송구하다는 얘기만 합니까? 이거 기업회생 신청 사유도 석연치 않고 채권자 논의도 안 하고 자구책도 없고 이게 대국민 기만극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지금 정상 운영하겠다, 매각 안 하겠다. 매각할 것 같으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마무리하고. 그리고 홈플러스 인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개 매장 폐점됐습니까? 16개 매장 폐점했습니다. 10년 동안에. 맞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차입 매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죠. 그죠? 자기 돈은 안 쓰고 은행비 최대로 끌어다가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정부가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인들. 근데 지금 MBK가 지금 똑같은 거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7.2조 원 인수자금 중에 2.2조 원 투자자 펀드로 마련하고 5조 원 정도가 지금 다 차입해가지고서는 진행한 거로 2015년에 다 나왔어요. 그죠?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3.1조가 저희 지분 투자 금액입니다. 그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홈플러스 인수하고 MBK가 홈플러스 인수하고 2016년부터 23년까지 지출된 금융권 이자 비용 얼마예요? 그건 제가 회계기준서 상에서 보면은 약 3조 원이에요. 3조 1천억 원. 똑같은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그것도 제가 잘 5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약 5천억이고 이자가 3조입니다. 이거 돈 벌어서 이자 갚을 때 이 돈 버는 걸로도 부족한 거야.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갚을 돈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아까 16개 팔았다고 했죠. 알짜 매장 부동산 팔아가지고 이자 갚을 수밖에 없죠. 송구합니다만 3조엔 지금 부동산 임대료가 됐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럼 그때 얘기를 하시죠. 정확히. 그땐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MBK에서. 이제 와가지고선 얘기하고 계세요. 홈플러스가 2016년부터 20년 2월까지 장단기 차입금 내역 보면은 한 2조 7천억 원 감소했어요. 같은 시기에 매각한 부동산 자금이 2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MBK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 갚고 인수대금은 이제 매장 판 걸로 갚아온 거죠. 그러니까 점포가 줄고 매출이 줄고 인력도 줄고 경쟁력도 없어지고 하는 거겠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MBK가 그 기간 동안에 챙겨간 돈 좀 봅시다. 지난 10년 동안 지급한 배당 규모 어떻게 됩니까?
저희 보통주가 받은 배당은 0원이고요. 우선주가 현금 배당을 매년 300억 안팎 받은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배당 규모가 7천억이고 24년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은 상환전환 우선주 1조로 늘어나 있어요. 홈플러스 순손실 계속 증가하는데 배당하고 운용 보수만 는 겁니다. 저희가 배당 받은 건 없습니다. 그건 수치는 좀 저희가 달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MBK가 계속 경영을 해왔는데 이게 MBK 파트너스 문제만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짜임새 있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김병환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순기능만 보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스템의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